그걸 합시다. 일단 첫 번째. 거듭제곱근이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 뭐 브릿지 데이 1에서 기다려. 그래서 제가 개념을 막 그렇게 크게 딥하게 설명하진 않을 거고 그냥 핵심적인 것만 정말 짧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는 문구를 보면 딱 들어야 될 생각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다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방정식 x의 n승은 A를 만족하는 이거의 근으로서 해석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근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올까? n개 나온다라는 게 포인트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복소수의 범위가 들어간다는 거야. 잊지 말자, 알겠지? 특히나 개념 문제를 1번 아니고 한 8번, 7번쯤에 나오는 개념 문제들은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아. 굉장히 막 함정을 파놓는 거야. 그럴 것 같은데 하고 체크했다 막 틀리고.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좀 잘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해. 왜?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 똑같이 가면 돼. 아까랑. 아까 x의 n승은 a의 근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돼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x의 n승은 a를 만족하는 근을 찾으라는 건데 그 근들 가운데 실수니까 뭐야? 실근.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난 또 이걸 가지고 뭘로 해석할 수 있냐? 방정식을 가지고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그래프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y는 x의 n승이라는 그래프와 또 y는 a라는 그래프의 뭐? 교점에 무슨 좌표까지? x좌표까지 적어주면 좋겠지. 이해가 돼?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여기까지 너네가 써보라고.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y는 x의 n승을 그릴 거야. 지금부터. n은 참고로 2 이상이겠죠? 오케이? 그럼 y는 x의 n승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n이 2일 때는 이런 이참수의 개형을 띠겠죠? 맞아? 놀랍게도 n이 짝수일 때야. n이 4든 6이든 8이든 짝수기만 하면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누구? y는 x의 n승. 이해가 되죠? 두 번째, n이 만약에 홀수라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살짝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해가 돼? 요게 n이 언제일 때라고? 홀수일 때.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a의 값에 따라서 짝수랑 홀수의 개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잖아. a가 만약에 음수라면 몇 개? 0개였다가 0이 되면 1개. 민성아, 양수면 2개. 그때 그는 뭐야? n제곱근 a와 여기는 마이너스 n제곱근 a.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나와야 되겠죠? 맞죠? 오케이. 그 다음 n이 만약에 홀수라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개? 1개 나온다. 항상 1개 나오고 얘는 0개 또는 1개 또는 2개 나오는 거지. 그럼 내가 학교 쌤이었다면 잘 들어. 얘는 선택지가 3개 있잖아. 선택지가 3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로 문제를 풀게끔은 안 낼 것 같고 얘로 풀게끔 낼 것 같아. 왜? 얘는 고정돼 있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풀이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방향성을 알았으면 이제 그걸로 얘를 짬뽕시키게 되면 이게 추론이 되는 거지. 왜? 얘는 선택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F3, 자 이거 실제 문제다. F4, F5, F6, F7의 합은 7이야. 여기서 Fn의 의미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 잡은 거야. 이해가 돼? 오케이. 그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 잡았잖아. 그럼 얘네들이 다 개수를 의미하고 있겠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잡냐? 라고 했을 때 포인트를 알면 된다고. 얘 항상 몇 개라고? 그럼 A 값에 관계없이 세제곱근, 5제곱근, 7제곱근 항상 얼마? 얘 얼마? 얘 얼마? 얘 얼마? 이게 고정돼 있다. 문풀의 방향성 알려줬죠. 그 다음에 합이 얼마래? 그러면 얘랑 얘 합이 얼마? 4잖아. 근데 1, 3 이런 거 돼야 안 돼. 왜? 선택지는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 그럼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이거예요. 이런 느낌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얘를 통해서 방향성을 추측을 해주고 얘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추론의 영역까지 끌고 가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 문제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준킬로로 많이 출제됩니다. 알겠죠? 준킬로라고 하면 킬로 제외한 상위권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1등급을 따려면 이 준킬로를 맞춰야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분명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학교가 다 나올 거야. 이 문제는. 라고 믿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그만큼 시중에 많이 널려 있어, 기출이. 오케이? 내가 한번 한 번 더 해보자. 여기 봐봐. 재밌는 건 또 보여줄게. 이번에 조건 이렇게 잡아볼게. 아씨, 이거 개념 이렇게 오래 설명하면 안 되는데. 얘는 얼마일까? 1. 왜 1일까? 그렇지. n이 홀수면 n 플러스 1은 뭐? n이 짝수면 n 플러스 1은? 무조건 n과 n 플러스 1 둘 중 하나는 뭐? 그럼 무조건 얼마? 그렇지. 이걸 해석하는 게 또 준킬로 문제였어. 어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요런 걸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 해볼 건데 요거는 뭐 그냥 지수법칙이랑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패스하고 간단하게 뭐 지수법칙까지 오늘 하기로 했으니까 그치? 유형 3번이 지수법칙과 식의 계산이거든? 3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몇 분이지? 하여튼 오늘 OT를 좀 길게 해서 30분 남았네? 응. 저희 수업 나가면 숙제 뭐? 숙제가 졸라 많이. 쌤들이랑 같이 나가요. 당연하죠. 쌤비는 근데 내가 주문을 했는 줄 알았는데 주문을 아직 안 한 것 같아. 어차피 주말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요일 날 내가 배부를 안 했으니까 수요일, 목요일에 대한 쌤비의 숙제는 빼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신입생들은 모를 거야. 그때의 지옥을. 그때의 지옥 기억나니? 그때의 지옥 기억나? 왜냐면 자 B반과 내가 데리고 있는 게 A반, B반이었거든 그때는. 그래서 이때 이제 얘네들은 자이소리, 얘네들은 센비. 센 B였니? 센이었니? 센이었지. 공통으로 고쟁이를 돌렸어. 그러니까 교재가 2권이지. 서브 교재, 메인 교재. 오케이? 그러면 이 서브 교재를 언제 하냐? 매주 월요일마다 합니다. 근데 이 월요일마다 하는 거를 어떻게 잡냐? 울지 마. 할 수 있어. 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6일이죠. 60문제입니다. 하루에 10문제씩. 그래서 월요일날 제출이에요. 하루에 10문제면 썩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문제는 뭐야? 안 해. 밀려. 왜냐면 10문제마다 내가 제출하라는 게 아니거든. 밀려요. 그럼 진짜 감당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막 월요일날 사람 미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말하면 뭐가 좋냐 이거지. 왜냐면 나도 좀 고민하는 게 이번엔 좀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네가 숙제가 너무 힘들어질까 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너 평일에 좀 바쁘게 살면 주말에도 바쁘게 살아라 이런 느낌인가? 하여튼 그건 좀 에반인 것 같고 숙제량을 줄일 생각은 없어요. 일단 줄일 생각은 없는데 60문제를 한 번에 하라고 하니까 내가 봤을 때 한 월요일날 뭐 몰아서 하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막 숙제 틀린 것도 제대로 안 고치고 그거 다시 잡는 것도 겁나 힘들고. 선생님은 한 몇 문제?
고쟁이는 뭐 끽해봐야 한 2, 30문제일 거야. 고쟁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고쟁이 딱 하고 남는 시간에 이렇게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남는 시간엔 딴 걸 하더라고. 오케이? 아, 근데 괜찮아. 버틸 수 있을 거야. 오케이? 할 수 있지? 다시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오늘 그래도 뭐 지수의 확장까지만 좀 진행을 할 거니까 하나씩 보자.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아 밑이 같아야 되지? 그 다음 요것도 성립되죠? 또 뭐도 있어요? 이것도 있나? 또 요게 지수 법칙이야. 근데 우리 한 가지 알고 갑시다. 지수 법칙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지수 법칙이 막 성립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거야. 왜 그렇게 될까요? 그건 당연한 소리죠. 그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수 법칙이 모든 AX, Y에 대해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야. 응? 그러면 만약에 지수가 자연수면 즉 여기서 지수는 XY겠죠? 요게 만약에 자연수라면 밑은 A겠지? 뭘까요? 그치, 어떤 실수가 와도 상관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지수가 자연수기만 하면 밑은 어떤 수든 상관없이 이 1번부터 4번까지를 모두 뭐 한다? 만족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 근데 내가 이 지수를 확장시키고 싶어. 지수의 확장이잖아. 그럼 지금 지수 부분에 있던 자연수의 범위에서 확장을 시킨 범위가 뭐야? 정수잖아. 정수가 되면 아니 당연히 확장을 시켰으니까 얘 입장에서 얘 실수 전체면 굉장히 큰 영역이지. 얘는 뭐 해야 될까? 제한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정수가 될 때 밑은 뭐를 제외하면 될까요? 왜 0을 제외할까? 이 정수가 뭐랑 관련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수에 정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뭐랑 관련돼 있는 내용이야? 그걸 뭐라고 해? 역수랑 관련돼 있는 내용이잖아. 역수라는 거는 그럼 결국에 이거분의 1이라는 건데 0 들어가면 뭐야? 0분의 1이잖아. 아, 말이 안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역수. 오케이? 그 다음에 지수에 유리수가 들어오면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뭐의 등장이 시작돼? 응? 유리수가 들어오잖아. 분수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럼 지수에 분수가 들어가면 걔는 뭘 의미하는 거였어? 그렇지.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이니까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뭔가를 해결한다고 치면 허근의 범위는 제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수가 나와야 돼? 그렇지. 양수가 나와야 된다. 이해가 돼? 실수일 때도 마찬가지겠지. 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수가 이런 범위에 나와 있을 때 밑의 범위가 얘를 만족시키면 비로소 뭘 만족시킬 수 있다? 지수 법칙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럼 이 내용은 끝이야. 이제 한번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자고. 가볍죠? 이 정도는. 이 정도 개념은 괜찮지? 대신에 보자. 유형 1번부터 보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스텝 1. 전 스텝 1도 볼게요. 같이. 여기는 4번 볼게. 4번.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하나씩 봅시다. 0의 세제곱근은 없다. 맞니? 미치겠다 진짜. 아, 있어요. 몇 개 있어요? 3개요. 0의 세제곱근은 몇 개 있어 얘들아? 3개야? 1개야? 3개야? 왜?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A의 n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 n개. 다시 얘기해 볼게. 0의 세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 4개. 그렇지. 3개가 맞는 거야. 대신에 0, 0, 0이잖아. 그럼 3중근이지.
이해가 되니? 아, 네. 오케이? 좋아. 그런 거 조심하라고. 0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까 틀릴까? 맞습니다. 왜? 실수가 안 돼서 응? 질문 한 번만 뭔 소리 하는 거야? 0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맞습니다. 왜 맞을까? 민성아, 맞을까 틀릴까? 왜? 문제가 뭐였죠? 또 이러는 거야? 어? 한 개죠?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몇 개? 미치겠다 이거. 한 개. 몇 개? 한 개. 야, 내가 뭐라 했어? A 값에 관계없이 세제곱근 항상 몇 개? 세제곱근, 네제곱근. 얘들아, 따지는 건 뭐부터 따져야 되냐면 짝수 홀수부터 따져야 돼. 내가 그걸로 그래프 유형을 바꿨잖아.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이상하게 A부터 따진다? A가 양수, 음수? 아니, 얘를 먼저 따지지 말라니까? A의 n제곱근 얘기 나오면 A를 먼저 따지지 말아요. 뭐부터 따져? n부터 따져. 짝수냐 홀수냐 이거부터 보라고. 홀수는 무조건 몇 개? 한 개야. 그냥 2번 틀린 거지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혹시 여기서 실수가 누굴까? 마이너스. 그렇게 나와야 된다. 누가 나와줘야 돼? 응?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녀석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세제곱근 마이너스 64요. 맞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는 마이너스 4랑 그냥 똑같은 수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이런 친구 있다고. 왜 줘? 왜 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얘기 한 번만 좀 하고 넘어갑시다. 내가 질문 하나만 좀 해볼게. 루트 4 얼마야? 너 이 숫자랑 이 숫자 같아 틀려? 왜 같아?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그냥 당연하게 맞는 거 같아? 어? 당연하게 맞는 거 같아? 너네 입장에서 당연하게 맞는 거 같잖아. 내 입장에서 이게 당연한 거야 그냥. 내 눈에 보기엔 이게 당연하다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논리라고. 근데 왜 이건 어렵고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쉽고 왜 요건 어려울까? 낯설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계속 인식을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민성아, 5제곱근 마이너스 32 가보자. 얼마? 그렇지. 얘랑 똑같은 수라고 생각하라니까. 알겠지? 정말. 어? 야, 중3 애들이 너네한테 와가지고 어? 이게 왜 같아? 뭐라고 대답할 거야? 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어? 중3이 너한테 물어와서. 저희 앞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랑 4가 2의 제곱인 거라고 약분들이랑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문의균 씨는 이렇게 생각해서 요거랑 요거랑 약분하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물어보겠지. 왜? 어? 뭐라고 할 건데?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뭘 외워? 의미를 다시 설명해줘야지. 의미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세제곱근 마이너스 64의 의미가 뭐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64가 되는 숫자라고. 뭔 말인지 알? 그 중에 실수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4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64가 되듯이 요 숫자도 마이너스 4랑 똑같다라는 거를 인식시켜줘야 돼. 알겠어? 4번 가자. 자, n이 2 이상이 짝수일 때 5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라고 했거든. 미안. 3의 4제곱근 중, 자, 뭐부터 체크하라고 얘들아? 그렇지, 4제곱. 3, 3은 무슨 수? 양수. 그러면 몇 개? 2개. 맞니? 이해가 되지? 쉽지? 그럼 혹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얘들아. 왜 틀렸어? 누굴 추가시켜주면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4제곱근 3까지 추가시켜주면 된다. 알겠지? 오케이, 좋아. 4번 가자. n이 2 이상인 짝수일 때 체크. 짝수. 5의 n제곱근. 그럼 5는 무슨 수? 양수니까, 짝수니까 몇 개 나와야 돼? 4번 맞죠? 5번. n이 홀수일 때 몇 개? 항상 한 개.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런 식으로 틀린 이유를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질문 하나만 좀 해보지. 보너스 문제. 불러봐. 왜 풀마 5야? 얘가 뭐니까? 그렇지. 얘가 25라고 생각해야 돼. 25의 제곱근.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나 이것도 궁금하네. 제곱근 루트 625. 이게 뭐야? 얘는 5 되는 거 알겠어? 왜? 차이가 뭐야? 차이가 뭐야? 이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지, 얘들아. 제곱근은 루트 625의 제곱. 저 제곱 모모의 제곱근이라는 걸로. 계속 try. 아씨, 까비. 야, 거의 답이 나왔어. 그러니까 뭐뭐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 자체가 방정식으로서 해석이 가능한 거야. 뭘 제곱했더니 뭐가 나왔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바꾸면 그게 방정식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 그래서 뭐뭐의 제곱근 할 때 이 근이랑 방정식의 근이랑 똑같은 근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반면에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그냥 제곱근을 영어로 하면 뭐야? 루트야, 얘들 알겠지? 제곱근 4라는 뜻은 루트 4랑 똑같은 말이야. 근데 걷다 대고 풀마 2가 나온다고? 왜요? 아, 예. 네. 응? 제곱근 4랑 루트 4랑 똑같은 말이라니까? 오케이? 루트 4 직역하면 뭐? 제곱근 4. 그러니까 제곱근 4. 루트 4라고 하지 마. 루트 4 뭐야? 이거 루트는 영어고 4는 왜 한글을 써? 코노 같은 느낌이랄까? 여러분들은 이제 코인 노래방을 많이 얘기를 하죠. 저희는 동노입니다. 동전 노래방이란 뜻이에요. 진짜 그렇게 말해요? 그냥 서울 와서 제일 크게 놀란 게 이제 혼코노 했다라는 얘기에서 혼코노? 일본 말인 줄 알았는데 혼자 코인 노래방이라는 뜻이라는 걸 보고 왜 코인 노래방이냐? 코인 가라오케라고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죠. 코인과 노래방. 이건 뭐 영어랑 한글을 왜 같이 쓰냐? 코인 가라오케도 영어 일본 아닌가요? 노래방이 영어로 가라오케 아니야? 그러니까 영어 일본 아닌가요? 가라오케 일본은 좀 아니에요. 노래방이 영어로 가라오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영어 노래방 영어 가라오케 아니야? 그럼 뭔데? 뭐 싱잉룸이야? 쌤 그럼 막 대구에서 얘들아 잠깐. 동로 가자 이래요? 뭐? 동로 가자 이래요? 대구에서? 진짜 좀 몰랐어. 아니 그럼 뭐겠어? 싱잉룸이겠어? 일본은 줄 알았어. 뭐 일본 어겠지? 그러니까 일본어랑 영어랑 같은 거예요? 뭐 그렇겠죠? 신기하네. 하여튼 이게 왜 나왔지? 하여튼 이게 진짜 왜 나왔을까? 아 그래. 제곱근이란 얘기가 이제 이게 루트란 소리야. 알겠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가르친 애들 중에 단 한 번도 이 파트에서 이거 틀리는 적 한 명도 없어. 알겠지? 틀려오지 마라. 선생님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지 말라고. 하나씩 천천히 똑바로 읽으면 돼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볼 거는 가볍게 뭐 계산들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스텝 2로 넘어갈게요. 스텝 2. 페이지는 18페이지고요. 계산 파트는 과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48번 갈게요. 48번. 자, 모든 실수 X 적어놔. 모든 실수 X 체크. 야, 동그라미 쳐놔. 모든 실수 X란 말이 나왔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임. 첫 번째 뭐? 항등식. 두 번째 뭐? 절대부등식. 둘 중 하나야. 근데 딱 봐도 뭔가 절대부등식 느낌 필 나죠? 음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5제곱근 얘기 나와 있고,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8a가 뭐가 나와야 된대?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 체크하자. 음수라는 말은 음의 실수. 혹시나 싶어서 얘기하지만 음의 복소수 따윈 없다잉. 알겠지? 우리 허수 중에서 마이너스 2i 이런 애들 음수야? 얘는 양음의 관계를 따질 수가 없어. 그러면 복소수에 나오는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냐면 회전을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회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절대로 부호의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야. 납득이 됨? 오케이. 그러니까 음수라는 얘기 나오면 그냥 무조건 음의 실수. 오케이? 음의 허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야. 그러면 음의 실수가 되기 위해서 자 봐봐. 얘가 몇 제곱근? 5제곱근이었잖아. 얘가 음수가 되려면 여기 안에가 뭐면 돼요? 오케이. 얘가 음수면 되겠지? 어디에서? 오케이. 그럼 그 다음 절대부등식 문제지? 그럼 어떤 관계면 돼요? 항상 음수려면 이 관계 유지하면 되지. 결국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야. 잘 봐. 눈 크게 떠봐. 오케이. 모든 수학 문제들은 이거야. 문제에서 나온 조건들을 해석해서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을 뭘로? 수식으로 마무리한다. 항상 이거야. 그리고 계산을 마무리. 오케이? 해석. 두 번째 뭐? 수식.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말로 해석했으면 저들의 말로 다시 바꿔줘야 돼. 그리고 뭐? 마지막 마무리 계산. 이 세 가지가 모두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고난이도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겠지. 다시 가보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 52번 봅시다. 52번. 아, 쏘리. 53번 볼까? 53번 보자. 53번. 조금 더 괜찮은 문제로 가자. 자, 실수인 것 문제가 나왔어요. 자, n의 범위가 4랑 12 사이에 있을 때 n제곱 마이너스 15n 플러스 50의 n제곱근 중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별거 없다 얘들아. 실수인 것의 개수 fn이라 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유형은 얘들아 기억해도 적어놔.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유형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뭔가 함수를 내가 새롭게 정의를 했잖아. 그럼 이런 부류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네가 살펴봐야 될 건 딱 하나. 뭐? 변수가 무엇이고 그 변수에 따라서 f값이 어떻게 바뀌는가. 지금 변수는 뭐야? n이라는 소리고 n 값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fn이 뭘로 바뀌는가. 함수잖아. n과 fn 사이의 관계성을 보는 거잖아요. 대응 관계성을. 맞죠? n 하나에 fn도 몇 개? 한 개가 있다. 이게 함수의 정의 아니겠어? 그쵸? n 하나가 이렇게 정해지면 그거에 대한 fn도 하나 정해지겠지. 이 1대1 이 대응의 관계를 만족하니까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내가 얘가 바뀔 때마다 fn은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를 지켜보는 게 이 함수, 새롭게 정의된 함수를 파악하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는 이거의 n제곱 근이라며.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뭐라고 생각해? a라고 생각해봐. 그럼 뭐야? a의 n제곱 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라고 했고 n 값이 바뀜에 따라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는 거 보여? A 값도 바뀌고 N 값도 바뀌네요. 그죠? 자, 근데 항상 내가 이런 부류의 문제를 풀 때는 뭐부터 따지라고 했어? N 값이 홀수냐 짝수냐. 그렇지. 그렇게 나와줘야 돼. 홀수냐 짝수냐부터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이거를 만족하는 뭘 찾으래? 모든 N의 값. 맞죠? 자, 그럼 봐봐. 아까 했던 거잖아. n이 홀수면 n 플러스 1은 짝수. n이 짝수면 n 플러스 1은 홀수. 그럼 항상 홀수 제곱근의 개수는? 는 얼마? 그렇지. 이게 이 문제 핵심 풀이 조건이야.
이해가 돼? 그럼 잘 봐. n이 뭐일 수도 있어? 홀수일 수도 있지만 n이 뭐일 수 있어? 혹시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거 불편해? 자연스러운 생각일까? 아니면 좀 불편한 생각일까? 자연스러운 생각이 되어야 돼. 왜? 얘가 n이 홀수일 수도 있지만 짝수일 수도 있지만 항상 1이 나오잖아요. 그럼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주면 좀 더 생각하기가 수월하겠지. 자, 그러면 n이 만약에 홀수가 되면 얘가 만족이 되잖아. 그럼 얘만 만족시키는 n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누구야? f n 플러스 1이 뭘 만족하는? 1을 만족하는 n 값을 찾으면 되지. 근데 n이 홀수가 된다면 얘는 무슨 수가 될까? 짝수가 되잖아. 짝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의 개수가 한 개가 될 때가 언제밖에 없어? 누가? 네가, A가 0일 때잖아. 그럼 얘가 0일 때네? 그때 n은 뭐랑 뭐? 5랑 10이잖아요. 근데 n이 뭐래? 홀수래. 그럼 n 플러스 1이 대입했을 때 1이 나오려면 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잘 봐. 내가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고? 5 또는 10을 집어넣으면 돼. 그럼 내가 5를 집어넣으면, 즉 여기다가 5를 집어넣게 되면 n에다가 얼마 집어넣은 거야? 5를 집어넣은 거지. 그럼 F5가 나오는 거 맞아? 그게 얼마야? 1이지. 맞아? 0 나오니까? 그럼 F6은 뭘까? 집어넣어봐. 무슨 수야? 음수 나오잖아. 0 나온다고. 그럼 내가 여기다가 5 넣으면 6 나오니까 0 나오겠지. 말이 안 되잖아. 이해가 됩니까? 그럼 얘는 안 된다고.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얘가 한 개가 나오기 위해서 이 n 플러스 1이 뭐가 되거나 5가 되거나 뭐가 되면 된다? 10이 나오면 되겠지. 왜? 내가 여기다가 5를 대입했을 때랑 10을 대입했을 때가 같아야 되잖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n은 뭐 또는 뭐? 4 또는 9. 근데 누굴 제외해줘야 돼? 4를 제외. 그렇지. 9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실제로 n이 홀수, 즉 n에다가 9를 넣으면 요거 성립하죠. F9는 1. F10은 요거 다 10 집어넣는 거니까 0 나와서 1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해가 됨? n이 짝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얘가 짝수고 얘가 홀수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항상 얼마? 1. 얘가 짝수인 것만 찾으면 되지. 이건 쉽네, 생각하기가. 왜? 내가 여기다 짝수를 대입했을 때 한 개 나오려면 얘가 얼마면 돼요, 그냥? 0이면 된다고. 알겠니? 그럼 얼마? 이 중에서 짝수 찾으면 10. 그렇지. 답은 얼마? 그렇지.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학교 시험의 중킬러급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럼 결국 요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52번 위에 잠깐 봐볼래? 이번엔 어떤 친구야? 52번은 이런 친구네. 다 똑같은 양상이다, 얘들아. 형태가 좀 다를 뿐이야. 그럼 이 조건에 만족시킨 n을 찾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맞죠? 자, 두 번째 풀이 좀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좀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A라는 녀석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n제곱 마이너스 15n 더하기 50이라고. 그러면 n가 나면 그래프로 그려서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야. 자, 그래프 해석법을 알려줄게. 요거는 따로 적을 때 있으면 좀 적어놔라. 잘 봐. 여기 n축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10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 잘 들어봐. n제곱 마이너스 15n 더하기 50이라는 녀석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 잡자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져야 될 거는 일단 1번이 뭐라고? n이 홀수냐 짝수냐 이걸 먼저 따져야 되겠지. 두 번째가 뭐예요? 얘가 A인데 A의 부호가 궁금한 거잖아. 근데 그건 뭘로 판단이 가능해? 그래프로 판단이 가능해. 5랑 10을 대입하면 얼마? 0이고 그 다음 6, 7, 8, 9가 이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 값들은 다 무슨 수야? 음수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 한 개야? 바로 나올 수 있잖아. F5는 얼마? 한 개. F6은 0. F7은 1이지. 왜? 홀수니까. 이해가 돼? F8, F9, F10, F11,
미치겠다. 야, 홀수 들어가면 무조건 1이라고. F11? F12. 그렇지. 왜? 12를 대입했을 때 값이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오케이, 좋아요. 요렇게 해석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결국 다시 한번 요렇게 바로 볼게. 요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와야 되지. 1번 막 보는 거야. n에다가 홀수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인 거야. n에다가 내가 어떤 수를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안에 짝수가 들어왔을 때 1이 나오려면 내가 짝수를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오는 거니까 10이 나오거나 5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10일 때가 성립되는 거야. 그러려면 n 플러스 1이 10일 때니까 n은 9일 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3분 남았네? 아, 노시마이. 이번 숙제 주말 숙제도 없어가지고 한번 하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58번 가봅시다. 58번. 자,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하여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값의 합을 묻고 있어. 얘들아, 앞에 봐봐. 우리가 이런 거듭제곱근 안에 거듭제곱근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계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가 지수법칙을 활용하는 거랑 두 번째가 성질을 쓰는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지수법칙 쓰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뭐 사람마다 이건 취향이 다르니까 너네가 뭐 알아서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수법칙이 좀 더 편한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거듭제곱근 성질로 들어가면 요 A를 이 안으로 보낼 수가 있지. 맞아? 그럼 루트에 얼마가 되니? 루트 A 세제곱. 루트는 뭐가 돼? 2 곱하기 2라서 4제곱근 A에 3승 되는 거 기억나지? 이렇게 될 거야. 만약에 여기가 세제곱근이면 어떻게 될까? 루트에 세제곱근에 잘 봐.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아까는 루트였으니까 A 제곱이 됐지. 세제곱근이니까 이번 얘는 몇 제곱? A 세제곱을 해주면 돼요. 왜? A 세제곱에다가 세제곱근 붙이면 A지. 이해가 됨? 그러니까 얘는 뭐야? 6제곱근 A의 4승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여기는 2가 숨어져 있으니까 요거야. 두 번째, 지수법칙을 쓰는 거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잘 봐. A에다가 몇 승 했어? 2분의 1승 했지. 여기가 루트 A야. 그거는 누구랑 곱해? A를 곱해. 너 다리 떨면 죽인다 진짜. 진짜 자꾸 뭔 소린가 했네 진짜 혼자. 됐어 여기까지? 요렇게 나왔지 요렇게. 거기다가 우산 씌웠잖아. 전체 몇 승?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이렇게 쓴 다음에 정리를 마무리를 하라고. 난 이거보단 이걸 추천. 그럼 봐봐. 58번 봐봐. 가보자. 밖에부터 채우지 마. 안쪽부터 채워. A의 세제곱에 4제곱근의 세제곱이잖아. A의 몇 승? 4분의 3이지. 바보들아. 곱하기 A. 전체를 또 뭐 2분의 1승 시키고 있네. 맞아? 그 다음 곱하기 A. 전체를 또 몇 제곱근? 3분의 1제곱근. 오케이? 그 다음 나누기. 자, 얘도 마찬가지로 A의 몇 승? 4분의 K승. 안쪽부터 먼저 하라고. 알겠지? 에다가 얼마를 곱하고? A의 1승을 곱하고. 거기에서 전체를 몇 제곱? 6분의 1제곱. 그게 얼마? 1이면 된다. 그럼 이거 적절하게 잘 정리해주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바깥으로 보내는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60번 문제는 브랜치에 있던 문제, 스템에 있던 문제랑 굉장히 흡사하니까 패스할게요. 하나만 하고 끝내자. 62번. 요거 다음 시간에 더 마무리 지을 테니까 62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세요. 자, n의 범위가 2랑 200 사이에 있대. 그때 자연수 n에 대해서 5 루트 5 세제곱에 6분의 1승 2.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되래.
그때 n의 개수를 묻고 있네.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묻고 있대. 얘가 뭔 말이야? 자, 잘 봐. 얘가 어떤 뭐 자연수의 n제곱근이지. 내 생각엔 그래. 헷갈리지. 방정식으로 풀어. 방정식으로. 얘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잖아. 그럼 얘를 몇 제곱하면 n제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이거 아니겠니? 맞아? 그럼 가보자. 얘 좀 정리해 볼게요. 얘는 요거 계산하면 5에 2분의 5겠죠? 거기에 6분의 1 곱하면 되잖아. 오케이. 5에 12분의 5승에 n승까지 해야 되잖아. 얘가 자연수가 되면 되잖아.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지수가 뭐면 돼요? 그치? 잘 생각해봐. 5의 거듭제곱 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5는 이미 소수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9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라고 하면 당연히 2분의 1 이런 애들도 되잖아요. 근데 얘는 소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선 얘가 뭐면 된다? 자연수.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돼? 12분의 5n이 자연수란 건 n은 뭐의 배수? 12의 배수로 해석이 된다고. 알겠어? 그럼 12의 배수 중에서 2부터 200까지는 총 16개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